YTN 라디오 이동희 수정면 선구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 꼬꼬모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혼자 사시니까 네. 우리 앞에 3부에서 박정호 기자와 함께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바구니 물가 느껴집니까? 올랐는 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시켜 먹죠? 시켜 먹고 또 이제 엄마한테서 가져다 먹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카드값의 대부분이 이제 식비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보통 이제 한 끼에 뭐 진짜 10,000원 정도는 정말 우습게 쓰이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장바구니 물가는 잘 모르고 네. 어떻게 명품 물가는 아십니까? 명품 많이 올랐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식비는 저한테 구경만 물어보셔야죠. 예, 어떻습니까? 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장도 보시고 하세요? 제가요? 네. 제가 왜 장을 봅니까? 가족분들 제가 계시지 않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 가니까 장 볼 시간이 없을 근데 뿐더러. 어떻게 아세요? 식비를? 뭐 여기저기 외식업체 다니면서 밥 먹죠. 사서 먹은 것도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끼 정도 드시기 때문에 우리 김용민 PD님은 그러니까 다섯 뭐 끼입니다. 5끼. 네. 예. 식당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씩 올린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가사 일을 돕지 않아서 시장 물가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일은 또 가사 일은 제 아내가 네. 담당할 텐데 제 아내도 아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물가가 예. 오른 만큼 또 우리 김용민 PD님 더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도 워킹 홀릭 아니에요? 예. 워킹홀릭입니까? 워크홀릭. 예. 우리가 좀 바른 말을 써야 됩니다. YTN 라디오의 청취율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요. 바른 표현을 써야 됩니다. 뭐 청취율 이미 뭐 이제 조사 끝났는데 뭐. 다음 청취율을 위해서. 네. 그래. 일도 네. 좀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인데.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휴가 안 가세요? 휴가요. 8월 마지막 주에 지금 다녀올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최재형 전 원장의 애국가입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또 이슈죠.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제 애국가를 열창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최 전 원장의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국가 재창이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최 전 원장 부친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그 인터뷰에서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를 열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집안의 며느리 분들도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뭐 1000번 만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함께 부른다는 것. 애국심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뭐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죠. 일단 제가 독립 유공자의 후손 아닙니까 제가? 네. 아니 저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후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뒤늦게 알았으니까 자랑하고 다녀야죠. 예. 네. 우린 뭐 보훈처에 유공자로도 올라 있습니다. 네. 로고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가 진행하는 뉴스 정면 승부. 네, 유공자의 후손이 진행하는. 유공자의 후손이 진행하는. 아니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최재형 원장의 이제 가족들이 그 뭐 조부가 독립 유공자이고 뭐 독립운동 했다 그러고 그리고 본인들 또 아들도 다 군대 갔다 그래서 그 애국심 투철하다 네. 그런 말씀 하시길래 나도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고 저도 우리 아버지도 군대 갔고 저도 군대 갔습니다. 그래 아주 애국심은 누구 못지않다.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제가 이런 집에 이런 분위기의 집에 사위로 들어간다. 저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가족 모임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국민 의례를 하는 사진도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 가족이 모여서 뭘 하든 그건 사적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알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대선 주자가 집안에서 가족끼리 고스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스톱을 그냥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말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공개하면 고스톱 치는 사진을 공개하면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의 애국심을 과시하는 홍보 도구로 활용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사진을 공개한 쪽이 최재형 전 원장 공보팀입니다. 보도 자료로 뿌렸으니까요. 예. 누군가 그 집에 담 넘어가서 사진 촬영한 게 아닙니다. 사진 공개는 정치 행위죠. 대선 앞둔. 당연히 평가와 토론의 대상이 됐습니다. 가족이 이 국민 의례에다가 애국가 사절 완창을 한 행위는 이제 가족의 범주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용도로 활용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맥락을 갖게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낼 때 이걸 단지 나의 사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애국가 뭐 부를 수 있고 뭐 그 가풍이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을 점수 따려고 공개한 캠프의 정무적 판단을 탓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점수를 못 따기 때문에 이걸로. 전략 실패다. 전략 실패죠. 네. 게다가 최 전 원장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아니 우리 며느리는 다 좋아한다. 이건 이제 꼰대 논란으로 번졌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만일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한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고부 갈등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다른 사람은 달라. 이게 먹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 전 원장이 변명한다고 했던 것이 또 꼰대 논란으로 번졌고 며느리들이 우리는 괜찮다 왜 그러냐 이것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논란이 번졌을 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비판할 여지는 많아요.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국민 의례, 애국가 제창은 과도한 국가주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일각에서. 이게 애국인가를 놓고도 토론이 가능하고요. 대통령 가족이 될 사람들이 우리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캠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홍보 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걸 본다면은 국민이 판단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전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단한 애국자 집안이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겠죠. 분위기였다면 그렇죠. 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또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아니 명절에 여기 어디서 밥을 먹는 거냐 가족이. 그랬더니 뭐 감사원 1층 식당이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논란이 번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냐 뭐 펜션이냐 자택 이라면 집이 너무 크다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공간에서 사적 모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공간이 아니에요. 예. 감사원 건물입니다. 1층 식당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장 공관과 감사원 건물은 다른 공간입니다. 예. 감사원장 공관은 감사원장의 사적 공간으로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지금 식당 아닙니까? 감사원장의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감사원장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만약 감사원 건물이 대관 업무를 한다면은 정식으로 대관 신청을 한 다음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번지니까 정무적 판단이 미스다 결론은 그렇게 볼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감사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닙니까? 자기의 만약에 허락 없이 이렇게 대관을 했다면은 이건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자기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게 날 서 있으면은 감사원장 자격이 없는 건데 과연 허락 없이 쓴 것인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국자 집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공개한 사진인데 의도치 않은 그런 논란을 좀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죽새님께서는 사진 보고 70년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 설동경님께서는 애국가를 부르면 애국자인가요? 이런 이야기. 또 7021님께서는 반대로 집안일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도 또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또 논란되는 일들 살짝 다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임정당 발언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이 발언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설화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1일 1설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송 대표도 그에 못지 않아요. 대표 되고 나서 지금 한 서너 차례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과거에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배출을 하지 못한다거나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불임 정당이란 말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용어죠. 네, 오랫동안 써왔던 오랫동안 것이긴 써왔습니다. 합니다. 썼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안 쓰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게.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대책 언어도 있는데 이렇게 썼다? 이거는 뭐 사실은 비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불임 정당은 난임 상태인 부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그럼요. 점에서 예. 배려심이 없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은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저 불임의 의학적인 원인은 남성의 원인, 여성의 원인, 그렇죠. 밝혀지지 않은 원인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뭐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몸이 원인이다. 이렇게 불임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오히려 여성 차별이고 여성 혐오예요. 양쪽이 불임의 원인은 양쪽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이 예. 이거를 불임 정당이라고 썼으니까 여성 혐오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뭐 집권할 수 있는데 집권할 뜻이 없게 행동한다. 굳이 뭐 이 표현을 비유로 들고 싶다면은 피임 정당은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지 씨는 이제 김용민 PD가 과거에 네. 왜 총선에서 낙선했는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방송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방송이 생각을 없어요. 합니다. 방송이. 여기 말고는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용민 평론가에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출생 문제하고 페미니즘을 연결시키는 발언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걸 뭐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조금 그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윤 후보와 윤 후보 캠프의 이런 대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지금 페미니즘 발언도 그렇고 또 후쿠시마 발언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서 계속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예, 또 보수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던 거였어요. 이런 것들이. 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표를 쓰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설렁설렁 듣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수, 좀 어이없는 발언이 나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쩍벌 이런 논란 때문에 이미지 컨설팅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미지 컨설팅 플러스 스피치 컨설팅도 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김용민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남성이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과 연애를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갖는다. 이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풀게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정치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듭니다.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정치가 또 사법의 영역에서 이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또 이와 관련해서 차별적 적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이게 뭐 저출생의 책임이 뭐 페미니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군대에서도 또 전체주의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살짝 짚고 가보면요. 육군 8군단이 장병들에게 충용 감사 나눔 125라는 운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 1개의 선행을 하고 2번의 독서를 수행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한다 하는 운동인데요. 이 중에 이제 5번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운동이 좀 반강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문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감사하는 거를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건데 군 인권센터가 아니 이렇게 강제로 이뤄지는 의사 표현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위헌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또 이제 군대에도 다녀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김용민 PD는 뭐 현역은 아니니까요.
거기서 갑자기 현역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예. 네, 어쨌든 뭐 두 분 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으니까. 예, 네. 저는 공익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네. 예, 공익근무요원으로. 아, 해서. 공익이군요. 왜 공익으로 가셨어요? 그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예. 예, 몸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무게. 뚱뚱해서. 맞는 옷이 없어서.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아, 저는 군에서 어떤 보여주기식 이것도 보여주기식이거든요. 1, 2, 5 운동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 20세기는 이런 게 통용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1세기에 뭐 X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MZ세대가 등장했는데 보여주기식 과거에 무슨 웃음벨이라 그래서 벨 울리면 함께 다 웃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장병들한테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겠는가.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줘서 결국은 군 간부들의 진급을 위한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내가 이런 캠페인을 벌였으니 그렇으니까. 예. 그 군의 문화가 뭐 개선됐다,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과시하려고. 예. 저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심한 어른의 반면 교사 대상을 발견해서 참 감사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군은 이런 쓸데없는 캠페인 벌이지 말고 아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청년들이 자기 시간과 이 기회를 다 바치고 그럼요. 병역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국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잘 모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군의 규율에 맞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계도시키려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뭐 모자란 사람이 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도당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는 김용민 PD는 혹시 이렇게 지금 뭐 충용 감사나눔 1, 2호 운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혹시 김 PD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뭐를 꼭 해야겠다. 뭐 하루에 한 권을 읽어야겠다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은 못하는 일인데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 꽁초 줍는 일. 괜찮네. 뭐라고 하지? 그 같은 뭐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환경 미화를 위해서 기여를 한번 해보려고 그 했습니다. 플로깅인가 뭐. 그렇습니다. 예. 좋은 운동이네요. 네. 그저 사실은 뭐 제가 처음 고안한 건 아니고 김갑수 평론가가 그렇게 밤마다 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그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나요? 하루에 한 병만 마시자. 술을? 두 병은 넘어가면 안 된다. 한 예, 병만 예. 마시자. 이렇게. 예. 아. 전 에어컨 1시간 정도는 끄자. 예. 너무 저 에어컨을 많이 쐬면은 예. 이건 뭐 전력 낭비가 되죠. 전력 낭비고 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은 운동을 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이. 네,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일주일에 한 한 시간이 뭡니까? 하루 1시간 힘듭니다. 무슨 운동? 민주화 운동이요? 인권 운동을. 그러면 일주일에 한 시간을 몰아서 합니까 하루에? 아니면 뭐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합니까? 20분씩 나눠서 합니다. 그럼 이제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은 못 채우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 한 생각을 명 하는데. 한 명이 건강한 건 국가가 건강한 그럼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나 세워서 뭐 하루에 하나 운동, 일주일에 하나 운동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이 장병들처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뭐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담배꽁초들 왜 이렇게 아무데나 막 버립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서요. 아 그래요? 음. 아니 뭐 저기 그 하수구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쓰레기통을 거리에 좀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버리면 안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잘 없나 봐요. 아니 이거 흡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네. 그러게요. 예전에 그 빙과류 중에는요. 그 왜 그 막대 있잖아요. 막대가 나중에 다 먹은 다음에 막대가만 남잖아요. 막대를 입에다 넣으면은 씹으면은 껌이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껌바. 예, 껌바. 예. 예. 담배도 좀 그렇게 씹으면 껌이 되는. 예.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뭐 담배 꽁초 있지만 네. 커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 뭐 어떤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계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가고 그런 아이고. 거예요. 와,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악질적인 네. 분들인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심지어는 말이죠. 네. 주차장 바닥에다가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 어떻게 되라고. 아니 그것도 그나마 낫죠. 그 1톤 트럭 화물칸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는 분들. 남의 차에다가. 남의 차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좀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 사국님께서는 휴지통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니까. 아이고 진짜 이거 완전히.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박지 씨 캠핑 좋아합니까? 요즘 캠핑 유행인데. 저는 그 더워서 예. 네, 캠핑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저 이제 게으른 분들이 사람은 지붕 아래 있어요. 예, 핑계를 적게 되는데 네. 요즘에 이제 캠핑장에서도 쓰레기를 그냥 아이고. 무단 투기한 분이 너무 많대요. 예.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시민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우리도 그건 누가 치웁니까? 자기 쓰레기. 동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치우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2002년에 월드컵을 보러 광화문에 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어린 마음에 되게 감동을 받고 애국심이 막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럼 애국가 불러야지. 애국가는 안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촛불 집회 있었을 때 말이죠.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바닥에 떨어진 촛농까지 치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뭐 촛농이 뭐 널브러졌다 이런 보도가 나올까 봐. 그러게요. 예, 너무나 훌륭한 시민의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제 그 올림픽을 보면서도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올림픽 메달에 집착을 해서 정말 메달만 따야 되고 이거 자체가 이제 국가의 성공이다 해서 뭐 선수들도 금메달 따면 울고 금메달 못 땄다고 이제 막 너무 억울해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옛날 영상 보면은 뭐 금메달 못 따서 죄송하다. 그렇죠. 은메달 딴 분이 네. 뭐가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했는데. 대단한 일인데 사실 예. 그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뭔가 선수들도 이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경기 자체를 즐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뛰기 종목에서 아주 아쉽게 4위를 기록한 우리 우상혁 선수 2cm 차이로 메달을 놓쳤어요. 근데 높이 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밝혀서 제가 굉장히 뭉클하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관전 문화가 잘 자리 잡아서 성적 지상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또 우리 뭐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또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80년대, 듭니다. 90년대만 해도 네. 금메달을 따야만 뭐 성공한 그 스포츠 스타로 평가를 네. 받았던 거는 당시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이 약소국으로 분류됐는데 그 약소국의 한계를 뚫고 금메달을 따는 것. 이건 뭐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아닙니까?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면은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에 야구 성적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아쉬움을 주는 결과였지만은 그래도 전에 그 첫 번째 게임 이스라엘을 역전승하지 않았습니까? 첫 이스라엘과의 첫 경기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데드볼로 만루 상황에서 이제 밀어내기로 우리가 이겼는데 배를 맞았어요. 그때 막 댓글이 세계적인 K뱃살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 지면 안 된다 이거보다도 이 해학과 풍자로서 또 이 스포츠를 즐길 줄 아는 그렇죠. 문화가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한껏 더 즐거운 여가 생활로서 스포츠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문화가 더 좋은 선수들을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밤 9시에 이 배구 4강 경기 있습니다. 네, 다들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브라질하고 많은데요. 경기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붙어서 패배한 브라질과 다시 경기를 펼칩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공격수 탄다라 카이세타가 도핑 검사에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에 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경기 결과 좀 그래도 좋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 도핑이 뭐 3명 이상 적발되면은 뭐 몰수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일단 1명 나온 상태고요. 아마 그러면 브라질이 조금 팀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을 테고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사실 목표가 8강이었는데 8강도 힘들다 초반에는 네.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그거 예상을 다 깨고 8강에서 이겨서 4강까지 진출했으니까 또 이번에 뭐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으니까 정말 멋있는 리더십이에요. 네. 올려주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겠다. 리더의 자세. 네. 이 어록에서 빛납니다. 너무 예. 멋있죠. 우리 정치인도 그런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그렇습니다. 네. 총대를 매는. 남 탓하지 말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우리 이제 청취율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청취율이 결과가 안 좋다. 다 제작진 탓입니다. 그거는. 네 탓이 아닙니까? 좋으면 네. 제덕, 어, 안 좋으면 제작진 탓. 네, 바로 이렇게 언행불일치를 보여주시는 이동영 작가님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